제가 다니니까 막 사진기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무슨 박물관에 관람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기가 무슨 몇 번째 왕자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왕자님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약간 먹히네 그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우윤의 정미녀TV의 저는 정미녀 오윤혜입니다. 저희한테 너네 하던 거 좀 많이 해라 이런 댓글이 종종 있던데 사실 우리가 원래 하던 게 뭡니까 우윤혜씨? 뭘 했죠? 지식인 불러다 놓고 그렇지. 멘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뇌를 많이 맡겼죠. 네, 오윤혜 씨가 가장 또 잘하는 분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신비한 뇌의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진짜 상 줘야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연구를 해보든지. 사람들이 제가 저게 진짜 연기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대박이다. 박명수를 이길 수 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연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그런 지식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오늘 또 준비한 이 주제가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맨날 들어도 아리송한 주제입니다. 네, 아랍 쪽.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쪽 잘 아세요? 무. 그냥 1도 없고 중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난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부천에 중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오늘 최근에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아랍 문화에 관심이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통번역학과의 백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르단에 6월까지 계셨다고 했는데 요르단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좀 낯설 수 있죠. 요르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시려면 영화 마션, 알라딘, 트랜스포머 양탄자 타고 다니는? 그렇죠. 거기에 배경이 된 사막 지역이 있는 그러니까 와디럼이라고 하는 사막인데 그 사막이 있는 중동의 22개국 아랍 국가 중 하나로서요. 벌써 어렵네.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작네요. 좀 작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약간 작습니다. 전체적인 국토가 작고 면적이 좀 작은 편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1년 내내 덥고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나라랑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겠네요. 사계절이 있는 그래서 여름엔 당연히 덥고 겨울에는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옵니다. 아까 중동 지역에 뭐 몇 개요? 22개국? 22개. 근데 저는 항상 모르겠는 게 중동 우리 아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중동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들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미들 이스트. 네. 아프리카 북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카사블랑카로 유명한 모로코, 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이 있는 아프리카 북부부터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이라크까지 있는 지역. 맨날 싸우는데. 그쵸. 중동 분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국가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고 해서 GCC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가들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아랍 중동 국가라고 하는데 중동 같은 개념은 사실 아랍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중동에는 아랍뿐만 아니라 뭐 이란 페르시아 제국으로 유명했던 이란도 있고요. 터키도 그 중동이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랍이랑 이란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르죠. 나라가 다른 거예요? 문명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란어를 들고 오셔서 저한테 해석해 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랍 뭐 알파벳 같은 철자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거네. 우리나라랑 일본어랑 비슷한 말이 많은데 문체가 다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랍 전문가시라는 거죠? 그렇죠. 아랍. 네. 아랍어 몇 개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기프 할레쿰. 여러분이 아살라무 알레이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싸라비아. 비슷하네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넬 때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안녕하세요라는 걸로 인사말로 대체를 하는 그게 거죠. 안녕하세요. 아랍어 배우기 어려워요?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사실 학부 시절부터 배웠고 지금 제가 35이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물론 중간에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알파벳부터가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라면 부스러기를 이렇게 맞아. 지렁이 옛날 상용 문자처럼. 제가 지금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알파벳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그러니까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우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너무 낯설어.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그럼 중동에 있는 종교의 이름이 이슬람인 거예요? 이슬람 그 문화권 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닌가? 야, 너가 설명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궁금해. 이게 그냥 기독교처럼 이해하면 되는 건가?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큰 종교? 이슬람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뭐 기독교와 같이 전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약 13억 인구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동, 뭐 아랍 국가에 있는 아랍인들이 믿는 종교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나 뭐 서아시아 그리고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 이태원에 가면은 이슬람 저기 있어. 언덕 엄청 올라가야 돼. 커리집 말고? 커리집 말고 이슬람 사원 있죠. 그쵸, 이태원에. 이태원에 사원이 하나 있죠. 그 이슬람이란 종교는 뭘 믿는 거야? 그 종교의 그게 뭐야? 코란. 유일신인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고요. 이슬람의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슬람은 성직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그 이슬람을 믿는 신도 사이에 어떤 직선적인 관계.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과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있잖아. 전도사님 이런 거 없다고. 장로가 있고. 물론 종교 의식을 이끄는 어떤 종교인은 있는데 그 사이에 매개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적인 관계, 영적인 직선적인 관계를 강조한 게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좀 대표적인 교리라고 하면은 신 앞에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평등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되게 좋은데 차별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이자 라술이라고 하는데, 그쵸? 무함마드죠? 무함마드 알리 몰라? 무함마드? 그분은 다른 분이 무함마드가 이제 하디스라고 해서 무함마드가 살면서 말했던 언행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구절에 따르면 비아랍인이라고 해서 아랍인보다 우월할 수 없고 아랍인이라고 해서 비아랍인보다 우월할 수 없고 그들의 어떤 우위를 가르는 것은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거 하나로서 그 둘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인종, 뭐 국가 이런 거 상관없이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교리를. 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유일신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의 개념이죠, 그렇죠? 유일신. 그러면 우리가 문화 얘기를 할 때는 아랍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이슬람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중동 문화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럼 다 좀 엄밀히 말하면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라고 하면 아랍보다는 좀 더 큰 개념.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뭐 이란, 뭐 터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지역을 중동이라고 하고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라고 하면은 아랍인이라는 인종 그리고 아랍 국가라는 그 국가의 개념을 초월해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가리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아랍 문화는 아랍 국가에 있는 아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뭐 전통 이런 거를 통틀어서 무슬림이 뭐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그럼 기독교인 무슬림. 이런 건가? 그렇죠. 불교인, 기독교인 이런 것처럼. 무슬림. 그 문화의 특징이 있나요? 이슬람 문화만의 어떤 특징? 이슬람 문화라고 하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건축, 뭐 음악.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절도 하고 복장 같은 것도 막 입고 막 하던데.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네요. 모른다고 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영화에서 봤어. 그렇군요. 메카 향해서 절하는 게 이 종교죠? 이슬람의 이건 문화라기보다도 어떤 이슬람 종교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내가 이슬람 입교하고 싶다, 내 무슬림이 되고 싶다 하면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ullah 신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주기도문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 거. 메카 방향을 향해서 5번이나요? 그렇죠. 뭐 새벽에, 아침에, 뭐 점심 먹고, 뭐 저녁 해가 뭐 질 때 108배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보면 막 새벽 예배 있고 맞아. 점심 예배 있고 뭐 저녁 예배, 금요철야 뭐 이런 거 철야 예배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 모든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슬람의 의무를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뭐 엄격하게 지키진 않아요? 엄격하게 지키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같이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에 같이 살던 요르단인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살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슬람력 9번째 달 라마단이라는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합니다. 왜? 뭘 한다? 금식?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 하루만? 한 달 동안. 한 달을 어떻게 해가 뜰 동안만. 낮에만 그러니까 안 먹고 밤에 폭식한다고? 나는 할 수 있어. 난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거든. 여러분 이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라마단? 전 궁금한 게 이렇게 라마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종교의 교리로서 어떤 이유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기도 있잖아. 기독교도.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거지만 여기는 9달째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은 뭐 의무적으로 하고 예외 뭐 생리를 하는 여성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그리고 뭐 병이 있는 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으로 금식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라마단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어떤 영적 훈련을 하는 의미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훈련.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함으로써 어떤 신에 대한 경외심을 더 갖고 신에 대한 복종 그런 난 신을 더 원망할 것 같은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영적 훈련과 신앙심을 고취시키자는 의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배고픈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의 어떤 고통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뭐 허울상으로는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옛날에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너네 이렇게 안 먹고도 좀 버텨라 이런 걸 좀 훈련시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집을 간직하시고요. 금식을 하게 했잖아요. 그럼 성적인 행위도 이때 못하나요? 그렇죠. 낮 기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안 되고 밤엔 돼요, 또? 밤에는 그러면? 또 이제 금식을 깬다라고 iftar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저녁에는 가능하죠. 해가 진 기간. 또 뭐 있어요? 이슬람 문화 중에서? 이슬람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자카트라고 종교 구빈세. 그게 뭐예요? 세금? 그렇죠. 11조 같은 개념이죠. 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누가 어디다 내는 거야? 나와 신과의 관계인데 어디다 내는 거야? 통행료 같은 거야. 그렇죠. 종교 기관에 내면서 종교 기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이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상, 자선을 베푸는. 이거는 그럼 자기 소득의 한 몇 프로를 냅니까? 연 소득의 2.5%. 연소득이 많진 않네요. 네, 그렇게 11조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이제 순례. 라고 해서 이제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씩 메카 사원 일생에 그러니까 한 번이요? 일생에? 이제 한 번 살면서 일생에 한 번씩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러면 메카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언제 지은 거예요? 지역 이름이고 그 안에 카바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 신전은 이슬람에서는 제일 성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뭐 살면서 한 번씩은 꼭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방문을 해야 하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전 사실 메카는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들에게는 그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아예 못 들어가요? 네네. 아니 이런 거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가면 안 돼요? 알라 그런 거. 알라꿈. 아무래도 여권에 그 표시가 있죠. 근데 이런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 종교를 표시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권에요? 메카에 들어갈 때. 저랑 오윤혜 씨가 자꾸 너네 기본적인 질문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하나하나 진짜 따져서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바로 대답할 사람 별로 없을걸? 죽을 때까지 모를걸? 그래 여러분들 함께 좀 보시면서 하나라도 알아가면은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각 국가 나라들마다 재산 규모, 그러니까 경제력 규모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중동 지역 국가나 아랍권에서 막 명품 같은 거 엄청 싹쓸이하고 맞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이런 약간 신분 계층이나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랍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22개에 달해요.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나라도 다양하고 그 나라마다의 문화도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명품도 사고 부자 국가 우리가 뭐 TV에서 보면은 뭐 길가에 페라리가 넘쳐난다. 그런 국가들은 주로 GCC 산유국들입니다. 서유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석유가 나는 국가들, 뭐 UA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거기 거지들이 우리보다 연봉이 높다는 소리가 있어. 진짜? 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에미레이트를 갔을 때 놀란 게 길가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제가 처음 봤어요 살면서. 너무 많아요. 두바이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네. 그 여성들도 이제 히잡이라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보자기 같은 거 쓰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명품 샤넬 그런 샤넬 스카프를 두르기도 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GCC 국가로 가라.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랍 여성들 보면 어쨌든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 화려한 속옷 같은 것도 엄청 화려한 걸 입는다던데. 네. 제가 이제 여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과 살다 보니까 이런 스카프, 뭐 히잡, 아바야 같은 걸 벗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와 얘네들은 뭐지? 약간 화장도 굉장히 진한 편이고 뭐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섀도우 같은 거 엄청 쓰는 필요하잖아요. 눈을 엄청 강조해요. 눈이 예쁜데 그걸 또 강조해요. 그리고 화장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관심이 많고 염색도 많이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엄청 신경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몸매가 근데 기본적으로 좀 좋지 않아요? 볼륨이 엄청나요. 정말 S라인. 제가 같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우리나라에 열심히 우리나라에 있을 몸매가 아니야. 언니 아랍으로 가야 돼. 나 갈게.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아랍에서 약간 좀 인기가 많으시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야. 언니 진짜 글로벌 인재다. 제 아랍 구독자분들 연락 주세요. 정말로 이거는. 약간 생김새도 뭔가 좀 아랍. 제가 중동 남자가 말했잖아요. 중동 남자가 저에게 세 번째 부인이 되더라. 패스한 적이 있대요. 윤혜 씨한테. 아니 그런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제한받는 게 많고 혹독하고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이슬람 극단주의자, 뭐 원리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어떤 권한이 좀 제한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뭐뭐 있어요? 일단 학교 못 갈 거고. 아니요, 학교는 다 갑니다. 학교 가야지. 여성의 운전이 운전이 제한됐었어요. 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제한됐었고. 지금은 되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랍 여성들의 인권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정치 참여의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 당연한 거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아랍 여성이다 하면은 집에만 있고 맨날 매 맞고 그런 어떤 편견을 좀 갖고 계신데 제가 실제로 살다 보니까 물론 나라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요르단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면은 여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교육률이 높아요. 교육률이. 네. 그리고 아랍어과, 특히 아랍어과, 문과, 문과대 같은 경우 여성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하원 의원석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여성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쿼터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는 학교도 못 가는 줄 알고, 대학도 전혀 귀족층? 이런 데만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고. 사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 7세기에 이제 발현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교리 자체로는 굉장히 아까 다 평등하다 그랬잖아. 다이다이로. 그렇죠.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 자체보다도 그 이슬람, 중동, 아랍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부장적 문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여성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할례 문화라든지. 할례가 뭐예요? 자르는 거. 여성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좀 여자의 생식기 어디 자를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진짜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잘라요? 어디 자를 데가 없는데 음액이랑 소음순 부분을 좀 부분을 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병원에 가서 잘라요?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좀 소독되어 있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 미용실, 오래된 미용실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이제 이게 문제가 2차 감염의 문제가 있고요.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 이거를 왜 자르는 거냐고요. 이걸 자르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할례라는 개념이 생긴 게 이제 아랍보다는 어떤 북동 아프리카, 동북 아프리카에서 5,000년 전부터 이어져
이어져 오던 관습이에요. 사회적 관습. 이게요? 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중국에서 막 뭐 발작은 여자가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발 그 막 묶어놓고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문화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게. 그렇죠. 할례를 시행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여성의 성욕을 억제함으로써 처녀성을 유지시키고 이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명목으로 할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그럼 언제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사실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거.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거는 사실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고 사실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고 해도 도심과 좀 떨어진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비밀리, 암암리. 와, 나 너무 닭살이 계속 돋아. 아까 일부 다처제 윤혜 씨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에서도 이슬람 율법이라고 하는 샤리아라고 하는데 이슬람 율법에서도 허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 남자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 참나.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이 4명의 부인들을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한 달에 한 번 뭐 생활비를 줘도 예를 들어서 이 첫째 부인에게 뭐 200만 원을 주면 둘째 부인에게도 20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일부 다처제는 약간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상징 같은 건가요? 약간 보여주기식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원래 일부 다처제가 생긴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옛날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에 이제 남자들이 주로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남은 미망인들은 어떻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망인들을 구제하자라는 명목하에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도록 하라. 그런 코란의 가르침과 함께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약간 이게 변질된 게 아까 말했듯이 뭐 부의 상징, 뭐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 피는 거를 합법화하는 그렇죠. 합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부인이 불임이다. 그래 이 부인이 난 아들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는다. 우리도 옛날에 천문에 있었던 것처럼. 천문에? 첩. 우리도 조선시대 때 뭐 다 첩 있었잖아요. 그거는 조선시대인데 지금 2021년도잖아. 여기 지금 조선이야. 여기는 지금 그러면 어디 1처 다부제 되는 곳은 없나요? 거기 우리가 여기 오장TV 1처 다부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의 그 중동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혜 씨는 실제로 아랍 남자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교제를 해본 건 아니고 몇 번 밥을 먹어봤죠. 그러니까 윤혜 씨가 더 잘 알겠네.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좀 호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외모는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이 났는데 아랍 같은 느낌은 없었는데 되게 내가 이렇게 많아 이런 부를 가지고 있으니 너 나한테 두 번째 부인을 세 번째였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심지어 프랑스인이야. 이러면서 막 약간 과시하듯이 약간 여성 편력을 얘기하는 게 좀 재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국가별로 트로피를 만들고 싶었나 그래서 보다. 그 중동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여성 편력 심하고 약간 좀 허세 있고 좀 여자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럴 있었어요. 수도 있죠. 네. 일부제라고 해야 되나? 그럼 한 여자만 미친 듯이 사랑하는 남자도 물론 존재하죠. 있죠. 맞죠? 네. 약간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몰래 납치해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시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보쌈하듯이 막 여자 울고 있고 남자 막 허허허 막 이러고 있는데 소개팅이나 연애나 이렇게 하나요? 똑같이? 그런 건 사실 보쌈 같은 개념은 거의 없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예전에 그럼 막 선봐서 결혼하고 집안끼리 그냥. 그렇죠. 중매쟁이가 돌아다녔어요. 그럼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해요? 아니면 좀 돈 많은 집에서 돈이 없는 여자를 약간 사오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집안에서 하지만 이제 좀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아까 뭐 집이 가난한 집에 같은 경우는 약간 딸을 좀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여기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웨딩드레스 입어요? 그럼요. 우리처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 다 가리고? 그거 가리고? 처음엔 가리다 나중엔 결혼식장에서는 벗습니다. 식장 안에 하객들 다 있는 데서 벗어도 돼요? 하객은 여성들만 있을 수 있어요. 남자 하객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는 홀은 따로 있고요. 남녀를 아예 홀을 분리하는구나.
네, 우리가 또 시청자, 청취자들의 의견을 아주 잘 듣는, 반영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가 자꾸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스킵할 자유를 달라. 그리고 뭔가 흐름이 깨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광고 타임이죠, 여러분.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제품도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하는 광고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때요. 이 파워 NK3로 추석 선물했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역시 구독자분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파워 NK3의 홍삼이 정말 많이 팔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많이 드렸는데 일단 반응이 되게 좋고 이게 보통 홍삼 제품은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귀한 원료인 침향단과 황칠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맛도 좋습니다.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맞아요. 아이가 먹어도 되게 너무 좋아할 만큼 달달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음료수처럼 달지는 않지만 홍삼의 뭔가 건강한 맛은 유지시켜주면서 거부감 없이 처음에 좀 달짝지근하지만 끝에 쓴맛이 나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량이 15ml로 기존 제품보다 훨씬 많아요. 네, 넉넉하죠. 보통은 10에서 12ml인데 이거는 15ml로 넉넉한 용량입니다. 네, 하루에 한 포 또는 피곤하면 하루에 2포 드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약간 이게 컨디션이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서 미리미리 면역 챙기시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NK3였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10포 더 줍니다. 네, 우리가 건강에 대한 면역도 챙겨야 하지만 우리 피부 면역도 챙겨야 합니다. 가을철 각질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부 솔루션을 드릴 아이세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소노코스 몰에 가시면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초 클렌징 할 수 있는 클렌징 폼부터 시작해서요. 네, 빙하 머드팩, 그리고 슬리핑팩. 네, 수면팩까지. 저는 이제 수면팩 매일매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이 로션처럼 꾹꾹 짜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톡톡톡톡 미세 버블 두드리면은 좋은 성분들 내 피부에 싹 흡수되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은요. 일본 고가 화장품이죠. SK땡의 주 원료인 피테라가 듬뿍 들어있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바르시고 주무시면 아주 피부가 쫀쫀해지고 고품격의 수면팩이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뭐 팟캐스트, 유튜브, 뭐 이동영 TV나 이재 수해복구, 뭐 기타 등등 이제는 우리 오정 TV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써보시고 계속 재구매하시는 그런 믿을만한 제품이니까 여러분 구매해보시고 배송 메시지에 오정 TV라고 남겨주시면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머드팩과 클렌징 폼 세트를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네, 저희 오정TV 보시는 분들이 이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테라 보고 나서 바로 구매하러 가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희는 먹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빵준서는요, 대한민국 제11호 제과 명장이신 박준서님이 직접 만든 온라인 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인데요.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현 씨가 또 집에서 저 이거 매일 먹잖아요. 에르메스 접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빵이 더 맛있을 예정입니다. 한 조각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너무 맛있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커피랑 같이 드셔보세요.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너무 좋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또 진짜 기똥차거든요. 정말 묵직하고 굉장히 풍미가 있고요. 결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던 그런 카스테라 맛이 다릅니다. 맞아요. 이게 특별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특수로 만든 화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력 좋은 전용 오븐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쫀쫀하면서도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카스테라입니다. 설탕 알갱이가 없어서 완성도가 더욱 높고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가볍지 않고 아주 포근한 단맛이 포인트입니다. 식용유, 방부제, 버터, 우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주 촉촉하고 하루를 또 숙성시킨 카스테라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햇섭 인증은 바로 뭐라고요? 기본입니다. 네. 저희 한 개를 구매해도 무료 배송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잊지 마세요. 빵준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좋은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극단주의적인 탈레반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쵸. 막 탈레반은 여자가 매니큐어 바르면 막 손가락도 잘라버린다고 하고. 그래? 밖에 남자의 동행 없이 돌아다니면 잡아가지고 막 한다고 막 이런 이게 실제로 이제 취재를 통한 기자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탈레반이나 IS 이런 이슬람주의자들은 다른 대다수의 이슬람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소수만의 문제인 건지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종교 자체는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뭐 종교의 교리는 항상 뭐 평화나 어떤 박애주의 이런 걸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네. 하지만 이 종교를 악용하는 일부 집단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건데 무슬림들은 이 극단주의자들 뭐 IS 같은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같은 무슬림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폭력 조직인 거지. 굉장히 이거는. 반감을 갖고 혐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대표할 수 없고 이슬람을 대표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표명을 했고요. 그럼 미국이나 서구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어때요? 약간 이슬람 입장에서 약간 굉장히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미국과 서구에 대해서 동경을 하면서도 동시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랑 비슷하네.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서구의 제국주의 어떤 침략을 겪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중동 정세에 계속 내전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내전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뭐 이라크 침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좀 반미 감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웃긴 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택시를 타면은 저한테 우선 씨니? 물어봐요. 씨니? 중국인이냐? 씨니. 니하오를 연발해요. 저는 아니다. 난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뭐예요? 알아보러? 쿠리. 쿠리 귀엽다. 쿠리. 나는 쿠리야. 아나쿠리야. 아나쿠리야. 그러면은 딱 물어보는 게 쿠리아 샤말리아 와주누비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근데 북한과 남한을 구분할 수 있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을 좋아해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네랑 똑같거든. 그쵸. 반미. 또 반미적 성향 때문에 이제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대적하는 거의 막 용감한 자의 그렇죠. 굉장히 대표겠네. 용감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러니까 북한을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그래도 막 한류 문화가 여기까지 가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한류 문화가 엄청 유명해요. 뭐가 유명해요? K 여기서는? 가수?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뭐 영화 이런 어떤 것도 드라마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요르단에서 본 게 푸른 인어의 전설인가? 근데 희한하게 이민호가 나온 이 몇 개 만한 드라마 중에서 중동이나 좀 아니 중동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영화배우 이민호 씨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아랍권에서 인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민호 씨가 뭔가 좀 아랍 맞아요. 그쪽 계열이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근감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민호 팬들 몰려온다. 이러다가 우리 좌표 찍힌다. 사디카 맞아. 죄송합니다. 인기가 많아요, 이민호 씨가. 그리고 BTS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블랙핑크도 인기가 많고. 블랙핑크. 그러니까 제가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BTS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BTS 아냐고 팬이냐고 누구 좋아하냐고 아미 통하고 너 아미 나 아미 우리 아미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글로벌 아미 이런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게 있고 재밌는 게 요르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K-팝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강당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K-팝 뮤직비디오를 틀고 그 사람들이 댄스 커버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이 막 떼춤 추잖아 거기서. 경연 대회도 열어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대사관에서 상금을 주고 이제 1등을 한국에 초청해서 뭐 한국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더라고. 15살짜리 애기가 아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요 중동 지역에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좀 있나요? 네, 아니면 있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국가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교민으로 따지면은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정도 계시고요. 많다. 요르단엔 600명 정도 있어요. 딱 10분의 1 수준인데. 진짜 조금 있네요. 600명.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유학생이 50명, 40명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 뭐 석사, 박사생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 막 미국으로 유학 가고 뭐 영국으로 유학 가고 많이 이런 가니까. 경우는 너무 많지만 사실 이 아랍은 진짜 얼마 없잖아. 그쵸. 맞아요. 거기서 유학하시면서 약간 또 여자이기도 하니까 뭔가 아랍 남자 만나봤어요? 그런 연애나 아니면 또는 차별을 당했다든지 뭐 사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연애와 관련해서 연애를 해보진 못했어요. 아랍 남자랑요? 7년이나 있었는데 그럼 대시한 남자는? 뭐 있었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어서 그래요? 네. 차별받은 적은 없으세요? 차별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여성으로서 어떤 메리트를 느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떤 왜냐면 특히 외국인 여성이 저 먼 동양에서 온 외국인 여성이 아랍어를 한다. 아랍인이 너무 좋아해요. 매력 있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집에 놀러 와라, 밥 해주겠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도 되게 나 도와줄게. 그 여행지로서 저는 이제 이슬람권이나 아랍도 궁금한데 어디 제일 가보고 싶어요, 윤혜 씨는? 터키. 왜? 아이스크림 타코 먹으러. TV에 이제 많이 나오죠. 건축 양식도 너무 다르고 우리나라랑 다르고 그쵸. 문화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데 좀 치안이나 위험하지 않을까? 애들과 같이 이렇게 역사 같은 거 공부하고 싶어서 여행 같은 거 가기에 갈만한 여행지인가요? 그럼요. 터키도 안전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뭐 폭탄 테러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행을 개인적으로 많이 다녔었고요. 가보셨던 곳 중에 여기만은 진짜 약간 내가 좀 여러분 꼭 가보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여러 아랍 국가를 가봤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파라오 문명 직접 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습해요, 껌껌하고 좀 답답한데 그래도 내가 이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뭔가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중학교 때 이집트 가봤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때 제가 합창단으로 이집트랑 이스라엘을 공연을 갔어요. 합창단 왜 교회 다녔었어요? CBS 합창단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니까 이 이집트랑 이슬람 사람들은 동양 여자아이를 실제로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거예요. 그렇겠네. 좀 신기하죠. 제가 다니니까 막 사진기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무슨 박물관에 관람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기가 무슨 몇 번째 왕자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왕자님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진짜 약간 먹히네 그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난 중학생인데 그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발육이 남달랐나? 그래가지고 쓱 왕자라고 하니까 중학생 때부터 제 발육이 좀 남달랐거든요. 쓱 봤지 왕자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너무 꾸지지해. 삐쩍 말라가지고 전혀 매력을 못 느꼈는데 그때 피라미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봤어? 네. 어땠어요? 습하고 진짜 깜깜하고 그냥 그때는 막 역사에 대한 이런 게 궁금하지가 않아서 그냥 세모 피라미드구나. 근데 더 많이 알고 나서 여행을 갔다면 훨씬 더 많이 보였을 텐데 그때는 차에서 막 자고 있다가 내려서 빨리 보세요 하니까 너무 보기 싫은데 귀찮아가지고 막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반갑네요. 이집트를 가신 분. 그쵸. 네. 스핑크스. 옆에 있고. 이집트 이외에도 여러분이 가보실 만한 곳이 이제 제가 계속 요르단에 대해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요르단의 사해라고 아시나요? 사해바다. 소금. 이 소금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몸이 저절로 떠요. 바다에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수영 못해도 그럼 가서 몸 뜬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인증샷을 찍을 때 늘 하는 포즈가 이제 뭐 신문이나 책을 들고 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바닥 위에. 네, 굉장히. 이거 진짜 신비한 체험이다. 사해 거기 지역 이름이 사해인 거예요? 그쵸. 바다의 이름 죽은 바다 사해. 그리고 또요? 와디럼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와디럼? 붉은 사막. 모르겠는데. 찾아보자. 여러분이 마션 영화 보셨죠? 봤죠. 네.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사막. 근데 사막을 여행 가면 네. 뭐가 있나요 거기에? 낙타도 탈 수 있고 선인장. 캠프에 가서 딱 보면은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요거 약간 미술 작품 중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약간 핑크색 빛톤의 사막에다가 파란 하늘. 모래가 붉은색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작품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여기는 데네. 뭐 빵집도 없고 카페도 없잖아. 여기 그냥 구경하는 관광지인 거 안에 같아. 이제 캠프가 있죠. 유목민들이 각자의 캠프를 세워서 거기서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캠핑 체험하는 거네요. 캠핑 체험하는 거죠.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 안 좋아해? 난 침대에서 자는 거 좋아해. 바닥에서 잠을 못 자. 아니 근데 모래니까 푹신푹신할 거 아니야 여기는.
요즘은 캠프 안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체험하려면 되게 비싸겠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덥고 목말라. 난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밤에 보는 밤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별, 뭐 별똥별, 은하수 이게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와 이게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이집트 이런 데나 아니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진 곳이지만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와디룸 같은 경우에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술술술술 다 답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슬람 문화라든지 중동에 대해서 정말 조금 쉽게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복습하도록 하죠. 오늘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이제 아랍과 이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뭐 두렵고 무서운 존재 같고 되게 막연한 존재 같은데 이러한 타인에 대한 공포는 사실 그 타인에 대한 어떤 무지? 맞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차별하게 되고 그렇죠. 거부하게 되고. 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사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랍인들과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시면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적인 시선을 좀 없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 아랍 문화권 쪽에서 블루오션에서 제대로 좀 자리 잡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젊고 뭔가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정보와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요. 우리가 책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안 보이잖아요. 다음에 또 저희 좋은 기회가 되면은 모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그러면 오정TV 날로 자꾸 글로벌해지고 장난 아닙니다. 수준이 높아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오디오 컨텐츠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팟캐스트도 이제 순위가 꽤 높아.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 너네 덕분이야. 고마워. 사랑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